네, 2023년 12월 18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의석을 갖고도 절절매는 야당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야당, 지금 이낙연 씨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신당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연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씨가 그러한 연명운동을 할 게 아니라 정풍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정풍운동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정당, 자기 혁신을 못해요. 국힘당에서는 용산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당입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자기 정풍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천권 때문입니다. 공천권 때문에 줄서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모순 많은 정당이 모순을 안고 그대로 굴러가는 정치 퇴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친윤석열 의원들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한동훈 장관을 모셔오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뜻을 따라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윤계 의원들은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원이냐 아니면 용산의 힘 소속 정당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검사라서 굉장히 잘 달리다가 문재인 정권 때 이동재 기자 사건하고 연루가 되면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게 열심히 하고 유능하다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견제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지금 한동훈 씨가 떠서 나가게 되면은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총력을 다해서 제지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을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뜨는 거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견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무부 사무가 그렇게 법무부 사무는 큰 사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큰 사무는 국방부 사무가 상당히 크고요. 행정안전부 사무가 상당히 큽니다. 국토교통부 사무도 크고요. 네. 법무부는요. 쉽게 말하면 법조문만 딸딸 외우고 있으면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세계, 군의 세계 이런 종합적으로 알려면 조금의 정치화 과정을 수업을 겪어야 됩니다. 현명하니까 빨리 배우겠죠. 그래서 조금 텀을 두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너무 총애한단 말입니다. 총애하다서 이렇게 쓰다 보게 되면 이게 다시 윤석열 직계가 돼서 김기현 씨가 윤석열 대통령 직계였잖아요. 물론 대학교에선 선배였지만 그러한 김기현 씨의 능력 한계 때문에 국힘당이 자꾸 위기를 맞고 본인이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왜 그걸 보면서도 자꾸 직계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윤 대통령이 몇 가지 long time ago 딱 부르면서 한미 관계를 한순간에 그거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갑자기 한 말씀 하십시오. 노래 하나 하십시오 할 때 분위기 탁 잡고 하려면 애 먹잖아요. 긴장되고 땀이 쩔쩔 나고 애를 먹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유창하게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읽는 영어는 굉장히 잘할지 모르지만 말하고 리스닝 하는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영어를 쓰는 사람끼리도 어려운 게 이 노래를 하거나 어디 무대에 올라서 촥 끄는 건데 평생 그런 일을 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면 근데 그거 촥 끌어서 미국에서 바이든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한미관계 복원한 거 보면 윤 대통령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재벌들 끌고 가서 어묵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촥 하는 것도 보면 분위기 반전 얼렁뚱땅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것 굉장히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부산 엑스포 실패 이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지적이 들어가면서 윤석열 심판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론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매우 어렵습니다. 윤석열 심판을 하는 거는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가 용산으로부터의 국힘당 독립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국힘당 다수는 한동훈 장관을 시켜야 된다. 즉 용산의 힘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웃긴 것이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희대의 코미디든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을 그것도 여당인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은 그런 당에서 나온 후보였는데 졌거든요. 진짜 정치도 해보지 않은 윤석열, 어떻게 그렇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패잔병을 당대표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대표는 대통령 선거 내내 여당이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잡범입니다. 잡범. 대장동부터 유세기간 내내 계속 뭐 형수욕설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을 만들어 줘가지고 당대표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아니, 패장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쭉 살면서 참 운이 없는 사람은 저도 피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운이 좋은 사람은 따라갈 수 있겠는데 운이 없거나 또 아군을 만나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저는 좀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안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아들 문제도 그랬고 법카 문제로 부인 문제 터지는 거 하며 자기 측근들이 다 줄줄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 하며 뭔가 이 사람은 상당히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붙었지만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갔지만 대통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로 모셔놓고 갑니까? 결국은 그 숨어있는 좌파들이 자기들 능력 갖고는 국민적 지지를 못 받으니까 약점 많은 이재명을 동원해서 하는 건데 그 좌파들의 농단에 어떻게 한민당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유구한 민주당이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반면계가 나오는 거죠. 반면계가 나오고 또 대장동 게이트는 참 오늘도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대장동 특검 안 하고 김건희 특검 안 하는 게 범인이다 그러는데 대장동 게이트를 터뜨린 거는 이낙연계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윤석열이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자, 어쨌든 왜 이낙연계가 이재명의 약점을 터뜨렸겠습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이름값을 해야지 혁신회의라고 붙였으면 이 사람들 친명계입니다. 이낙연계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 양극화를 신당 창당의 이유로 꼽지만 그 책임은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에 물어야 한다. 야, 이렇게 줄세우기를 하는 게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야. 에라이 씨. 어디다가 그냥 확 던져버려야 되는.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민주당이 이러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줄세우기를 하니까 문제고 민주당에서 줄세우기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재명이 있어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재명을 결사옹립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광재 전 의원까지도 신당을 창당한다니 웃기는 얘기다. 아니 오직 숨통이 막히면 신당을 창당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이철희 전 의원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한 이철희 전 의원도 한마디 하죠. 이낙연 신당 추진 호소문에 이낙연 대표 신당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연명을 하라는 그런 운동들을 하니까 야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만해라 하는 것은 거칠다. 나가라고 하는 건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비명계는 민주당 안에서 죽어라. 나가지도 말고 이 당에 있으면서 공천을 못 해줄 테니 너희 죽어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호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들의 인질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만을 떠는 거죠. 저는 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지금 뭐 그렇게 보수를 찍어주던 수원의 지역구도 지난 총선에서는 전 5구가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호남에 있는 그 많은 지역구들도 민주당을 한번 이렇게 엉터리로 움직이는 민주당 의원들은 촥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언젠간 변하겠죠. 참 민주당의 독선, 친명계의 독선 대단합니다. 국힘당에서는 비대위를 만들어서 모순을 털려고 하는데 그거를 용산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모순이고, 여기에는 비대위가 아예 거론도 안 돼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신당은 만들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또 민주적으로 갈 의사가 아니라 그건 아니다. 여기서 죽어라.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공천권 때문이거든요. 왜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습니까?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에 처음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나중에 KT로 갔답니다. 지금은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삼성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능력은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다, 연고대를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학력이 이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숨어있는 능력이 있죠. 발현되지 않았지만 이거 할 것이다 하는 기대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막상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푸는 거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는 뭐를 평가하느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쭉 보니까 계명대학교 나오신 분도 부사장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세미나를 주도했는데 임원들이 몇 분들이 오셨어요. 풍산도 오고 LIG도 오고 하나도 오고 그랬는데 그분들 프로필을 쭉 받아보니까 영남대, 금호공대, 뭐 경북대 그랬습니다. 연대 출신이 딱 하나 있더만요. 기업들에 가보면 과업 중심이기 때문에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스카이들이 잘할 거다 하고 조금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인 사람들을 임원으로 뽑아 쓰고 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런데 공기업에 와보면은 자꾸 이게 정권 때마다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니까 줄을 잘 쓰는 사람들, 줄 잘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잘못 쓰게 돼서 줄 잘못 썼다 날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도 흥 저기도 홍 다 맞춰주는 맞는 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한데 좋게 말하면 덕이 없고 무능하지만 적이 없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승진해서 그 조직이 죽어갑니다. 공기업 KT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실 동아일보 있으면서 말년에 동아일보가 이런 식으로 줄 세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조직이 조선일보만큼 못 구는구나. 저기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능력 있는 친구들이, 물론 거기도 줄 서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 친구 할 만한 친구가 됐어 하는 건데 동아일보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해 많이 했는데 우리 공기업들이 그게 굉장히 제일 심한 데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정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또 장성들이 바뀌니까 또 그 밑에도 바뀌고 하니까 아주 친절하고 공손한 사람이 살아남고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울 때 되면 싸울 줄을 몰라요. 명령만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한 데가 어디냐? 정당입니다. 정당에 가면 공천을 받으려니까 자기 주군이라고 보는 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니다 하고 결사옹위로 그렇게 열심히 막아줘야만 공천을 받아.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후져가는 겁니다. 신당 세우지 말라라는 연명이라 하는 민주당에 필요한 건 정풍운동이다 얘기한 이낙연 씨의 말은 맞습니다. 이낙연 씨의 캐릭터라든지 그의 정치적 성향, 이거는 별도로 비판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국힘당이 비대위를 놓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민주당의 정풍운동도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